예, 11월 3일 금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오늘 마감도 괜찮게 되죠. 11월 달 들어서 양봉을 기대하고 분명히 분위기가 반전된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 뭐 산타랠리 가능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내일 주간 정리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빠졌고 오버 쌌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11월 달에 반등이 12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돈이 가느냐, 며칠 전 말씀드렸던 종목 단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지 갖고 있는 포트 내에서 가능이 상당히 좋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로봇들 괜찮죠. 흐름 되게 좋습니다. 자, 장이 안 좋았을 때는 장 마감할 때 더 팔고 하던 게 이제 개인들이 더 팔 게 없고, 외국인들 아침에 살짝 페이크를 준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 막판에 밀리는 게 없어요. 장 바뀐 흐름을 다들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외국인들이 어제 미국장 올랐는데도 갑자기 1,500억 코스닥 매도로 시작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이 지금 21선 근처입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부담되죠. 그건 단타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할 거라 보는 사람들은 팔아요. 아침 로봇이 뭐든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홀딩 시켜드렸던 이유는 이미 정말 많이 빠지고 장이 분위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단타 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싸게 사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시장에 돈들이 봤을 때 큰 돈들은 별 안 움직여요. 큰 돈들이 물론 빠질 때 같이 물려있던 분도 있었지만 개인들만 계속 단타 치는 거야. 큰돈 없는 상에서 개인들 조금 팔면 더 빠지고 좀 사면 올라가고,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그런 건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외국인들 팔았을 때 이 패턴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2월달 샀다가 살짝 조정 줄 때 한번 꺼졌다가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뺐다가 한 번 더 빠지고, 뺐다가 한 번 더 빠지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심하게 나와요. 자, 상승하고 조정받는데 반등 줄려도 한 번 더 빠지고, 자, 반등 줄려도 한 번 더 빠지고, 똑같은 패턴이죠. 이게 올해 들어서 특징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익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특히 우리나라 왔다 갔다 투심을 더 많이 흔듭니다. 이번 같은 케이스는 실패해서 빠졌지만 9월 달에 빠지고 반등 줄로다 더 밀어버렸잖아요. 이 패턴 내에서 너무 싼 것도 있지만 이 전과 같은 그런 같은 걸 반복한다 저는 보고, 팔지 않는 게 맞다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러다가 21선 돌파되고 올라가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산타랠리는 제가 주말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한 두 달 동안 흐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뭘 봐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릴 텐데, 어제 애플은행이 좀 나왔죠. 근데 상당히 제가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그 전까지 계속 뭐 신제품 낸다, 뭐 중국 관련, 인도 관련 막 얘기 내면서 실을 자꾸 치더라고요. 근데 어제 나왔던 내용은 미국은 괜찮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조금 아쉽다,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 면이 있지만 시간에서 2~3%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선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픽테크는 거의 끝나요. 엔비디아가 11월 말에 있긴 한데 뭐 반도체는 보면 되니까요. 어제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도 연착륙으로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 보시면 정치적으로 경기도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얼마 전에 나왔던 부동산 PF 관련해서 좀 정책들이 이제 조금 오버한다는 저는 느낌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내년에 총선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은 공매도다, 이게 이제 오늘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흔드는 거죠. 사실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있고 정시에서는 또 개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불평이 있는 게 공매도 쪽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건들긴 한데 실질적인 게 없어서 저도 약간 비판하고 있는 쪽인데,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는 좋게 봐요. 어쨌든 간에 뭐 국민들이 걱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캐치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시에서 지금 공매도 과한 것들이 있죠. 과한 것들 중에서 쇼커브링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섹터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참, 마감 때 로봇주도 좋네요. 매크로들은 어제보다 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4.7대에서 4.6까지 떨어졌고, 이게 사실 4% 중반만 돼도 좋아요. 자, 그 다음 8월 달에 4% 초반대인데 그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4% 중반만 돼도 정시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자, 달러는 105.9 살짝 밀렸고 좋습니다. 원달러는 1319원까지 빠졌어요. 얼마 전까지 1350원대였습니다. 이런 흐름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무역, 경제 같은 것들은 여기 다 포함이 돼요. 자, 우리나라 중국 보면서 위안화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면인데 상당히 좋은 면입니다. 유가도 81불, 82불 왔다 갔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오늘도 로봇도 말씀드릴 텐데, 로봇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자, 빌드업이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걸 빌드업이라 해요. 아침에 두산 로보틱스다, 유진 로보, 레인보우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래 제가 내일에 주식을 했던 이렌시스도 오늘 많이 빠졌을 거예요. 저는 아침에 조금 더 살아도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자,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3일날 상장됐습니다. 그때 66,000원 갔다가 5만원대 안 돼서 더 빠졌고 3만원 초반에서 반등을 준다 그랬어요. 이거 흐름이 사실은 저는 더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장도지 흐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반등 주는 흐름이고 이게 쌓아나가는 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더라도 20% 먹으면 4만원 후반까지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4만원 후반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4만원 중반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더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5만원대 안착이 되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을 제가 로봇 흐름이랑 장과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수급적으로도 빌드업 된다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기본이지만 우리 제가 보고 있는 유진 로봇,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로봇은 사실은 주봉을 한번 보세요. 이런 걸 가끔씩 제가 차 탈 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돈 들어오고 빠질 때 같이 물렸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들 매물이 별로 없고 신용과 미수 같은 레버리지가 개인 수급이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만들기 되게 쉬워요. 오늘 20일선 안착이 된다 저는 보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이 13,000원, 4,000원 우리 샀는 가격대 될 겁니다. 금방 올라와요. 그렇게 돼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도 시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레인보우는 사실 좀 많이 물려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중간에 팔고 유진 바꿨지만 개인들이 엄청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급이 조금은 지저분해요. 좀 무거운 편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요때부터도 조금씩 들어온다. 이게 사실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21선 돌파했죠. 오늘 흐름 괜찮죠. 그 다음 주도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3만 갈 수 있다 보는데, 다음 목표 때는 18, 19만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체로 봐도 개인들이 좋아하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테마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드업이랑 과정을 같이 보시고 이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테마 잘 홀딩하시면 좋겠어요. 자, 미렌시스 요거는 오늘 소형주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요. 종목도 제가 유튜브 올려드렸는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정도 떨어지면 비중 줄이라 말씀드렸지만 5,000원 내외였어요. 지금 사실 아침에 아까 말했던 외국인이 페이크, 개인들 겁나게 하는 물량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오래 사는 거죠. 빠지면 오래 더 좋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이 심해요. 개인들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단타를 많이 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여전히 두산, 유진, 레인보우가 낮고, 그 다음에 소형주는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이 기준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여전히 괜찮아요. 자, 2차전지 반도체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는 여전히 무겁다. 하지만 바닥 밴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했어요. 지금 2차전지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LG엔솔부터 많이 빠졌는데 지금 어닝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 CEO, SK온이 2차전지 만드는 회사가 메인 자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2차전지에 대한 어닝을 또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내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오늘까지 기한될 수요가 나오는데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면 상당히 괜찮고요. 공모가 44,000원이 시총 3조 원 수준이에요. 물론 PR 기준으로 싸진 않습니다. 100배 정도 보는데 지금 전구체가 워낙 핵심되는 부품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공모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공모 참여하셔도 되고 다음 주 흐름 나오겠지만 저는 따블도 가능하다 봅니다. 이런 흐름들이 에코프로나 다른 쪽 영향을 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봤을 때 안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종목별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거 홀딩하시면 돼요. 또 여전히 성장과 어닝에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소리 많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주가도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냥 무거울 뿐입니다. 더 사지 마세요. 자, 반도체는 여전히 흐름이 괜찮지만 엔비디아 실적도 좀 남아있고, 지금 간만에 사실 중국이나 대만 보시면
양봉을 상당히 이쁘게 내고 있습니다. 얘들도 11월 달에 흐름을 반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여전히 좋게 보고 다 지금 성장 전망을 좋게 보지만 얘들은 주가가 무거운 게 아니라 섹터 자체가 좀 무거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지만요. 오늘 외국인 샀거든요. 크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빠지면 모을 만한 중요 종목이고, 소부장들은 제가 아침에 사실은 어제 같이 보자 했던 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게 좀 올라버리면 좀 팔고 절반 정도 팔라 그랬어.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HPSP도 상당히 괜찮고, 그 뒤에 주성엔지나 이오테크, ISC까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정치 말씀드렸죠. 지금 여권에서 뭔가 분위기를 부동산 다음으로 정시의 공매도 규제로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 공매도 제일 많은 데는 2차전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차전지는 워낙 무거워요. 개인들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매도 많은 다음 쪽이 어디냐면 하나마이크론이나 HPSP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개인들이 좋아해서 공매도를 많이 때려져 있어요. 얘들 시중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규제나 그런 면이 나왔을 때는 쇼커버링 들어올 수도 있죠. 쇼커버링 2차전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는 거예요. 엔터는 GIP 2번은 하이브를 말씀드렸는데, 하이브에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그 유한양행 전문으로 갑자기 확 빠진 적이 있죠. 물론 장안 좋을 때 그랬지만 하이브도 지금 사실은 그런 수급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엔터가 정말 코스닥 큰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메인으로 안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 캐파가 작아요. 약간만 수급 변해도 팡팡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이브가 수급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뭐 갖고 있는 분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같으면 정리를 좀 해가지고 비중을 줄여두겠어요. 한 GIP는 홀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관종으로 봤던 AI 진단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돈도 많이 몰렸어요. 그 중에 루닉과 뷰노가 제일 좋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루닛은 어제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면서 한 번 더 강종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또 올라갔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권이 들어오고 반등을 줬다는 얘기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선을 끊었어요. 뷰노도 마찬가지고요. JLK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갔죠. 관종하고도 계속 올라가 버려서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는 흐름이 다 괜찮은 흐름이다. 돈도 조금씩 붙고 있다. 그래서 제가 관종에서 아니고 AI 진단 테마를, 오늘 제목 보시면 로봇 테마와 AI 진단 테마 공통점 그랬는데 이게 돈이 좀 몰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큰 섹터보다는요, 지금 지수보다는 이 돈들이 어딘가 찍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로봇 테마랑 AI 진단 테마가 지금 제일 괜찮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방산도 기관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에어로나 LIG 넥스원 정도 간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수비나 방어 경계하고 안 하면 좋을 것들, 하면 안 될 것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영풍재지로 거래가 엄청 몰렸어요. 이건 사실 모양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한가 7번 맞았거든요. 자, 이때부터 거래 터지고 안 되면서 키움증권에 미수 몰리고 뭐 별별 반대매 되면서 온갖 지랄 다 떨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거래가 됩니다. 어제 거래 살짝 됐고 오늘 또 거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오늘 삼성전자만큼 거래가 됩니다. 이게 뭐 좋아서 거래된다기보다는 사타 팔았다요.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거죠. 1% 2% 뛰게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뭐 고수들 그냥 단타 트레이딩 그냥 대회하는 장이라 보시면 되고, 오늘 올랐다 빠지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키움증권이 이게 문제가 됐었고 연풍재지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키움증권이 그래도 살아나겠지, 연풍재지 들어와서 1% ETF 뛰가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것도 제가 존중을 해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개인분들이 처음 주식을 배우거나 뭐 투자 철학에 서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별로 신뢰를 다 깎아 먹었습니다. 키움증권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수료 먹고 걔들 수익 얻기 위해서 개인의 피해를 주는 종목들이고 정말 초단타 대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초보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좀 판단해요. 자, 11월달 양봉을 만드는 과정이고 시장 내에서 분명히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과정, 제가 산타랠리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주 많이 고생하셨고, 하지만 지금 많이 힘들 때보다 분명히 시장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자, 손실 회복하고 11월달, 12월달 산타랠리 바라면서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주간 정리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